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곽도훈 원장. 홍진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남자분들도 눈이 처지잖아요. 나이가 드시면서. 사실 여자분들만 성형에 관심이 있으신데 사실 남자분들이 관심이 쭉 없으시다가 이렇게 나이 드시면서 눈이 처지면서 사실 그냥 눈이 처지는 게 아니라 눈이 처져서 시야가 불편할 그런 이제 지경이 되시면 이제 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쌍꺼풀 없이 그냥 쌍꺼풀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어색하고 쌍꺼풀 없이 혹시 이 무쌍 눈처짐을 교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무쌍으로 교정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에서 특히 남자분들 그 무쌍으로 눈처짐 개선하는 거는 곽도훈 원장이 많이 우리가 시술하고 있고 또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곽도훈 원장님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또 저도 예전에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첫 번째로 눈처짐이 왜 발생하는지, 눈처짐 발생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눈처짐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그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이제 디카프리오 사진이고요. 이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푸른 이제 디카프리오, 꽃미남의 대명사인 디카프리오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눈꺼풀이 처지게 되는 그런 이제 사진인데요. 일단 눈꺼풀이 처져 보이는 원인은 토탈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세 가지가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톡스에 대한 내용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눈꺼풀 피부가 이완되는 경우가 있고요. 원인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눈썹이 처지면서 눈꺼풀이 처져 보이는 이유가 하나 있겠고, 세 번째로는 눈꺼풀을 뜨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 안검하수가 생겨서 눈꺼풀이 좀 처져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일단 늘어나고 나이가 드시면서 그리고 눈썹 자체가 처져. 그러니까 눈썹이 처진다는 게 결국 이마가 내려오는 거죠. 이마가 내려오니까 이마 피부가 내려오니까 눈썹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왜냐하면 눈썹이라는 게 이마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눈 뜨는 힘이 좀 약해지는 것도, 눈썹을 올리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눈 뜨는 힘 자체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톡스. 그리고 이제 보톡스는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들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셔가지고 제가 집어넣었는데 이제 보톡스를 놓으면은 가끔 이제 뭐 양쪽 눈썹이 올라간다거나 해서 보톡스로 눈처짐이 개선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보톡스를 많이 맞으신 분들에는 이제 보톡스 자체의 그 근본적인 이 효과를 내는 원리가 이마에 있는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줘서 그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마 근육은 눈썹을 올리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이마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주고 나면은 이제 이마로 이제 눈썹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이 좀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보톡스 때문에 눈썹이 좀 처져 내려오고 이제 눈꺼풀이 처져 보이는데 계속 맞다 보니까 본인들은 이제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시고 눈꺼풀이 내가 많이 처졌구나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뭐 보톡스 용량을 많이 맞으셨다거나 이제 자주 맞으시는 분들은 내가 갑자기 요새 눈꺼풀 처진 게 보톡스 때문은 아닌지를 꼭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다른 원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은 이거 그냥 말하지 않아도 진짜 많이 경험해요. 네네. 이게 뭐 주기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어쩌다 이제 맞는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마에다 딱 놓으면은 한 3, 4일 있다가 눈 못 뜬다고 그래요. 네네. 1월 달에 내 친구가 내 고등학교 동창이 진짜 딱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안 떠진다는 거야. 그래서 왜 얘가 나랑 동갑인데 이렇게 많이 처졌나 그랬거든요. 눈이
너무 많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보톡스를 1주 전에 맞은 거야. 네. 1주 전에 보톡스를 이마에다 맞은 거야. 그러니까 보톡스라는 거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는 뭐 이렇게 눈썹을 올리고 눈을 올리고 뭐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예. 근데 이 오히려 반대로 이 보톡스는 눈썹을 내려서 눈 뜨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요. 특히 그러니까 한 50대 중반 이후에 보톡스를 이마에 맞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보톡스를 이마에 맞는 거는 지금 여기 이제 이 배우 이게 좀 미국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인데요. 한국 사람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게 구글에 막 나와 있는 구글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인데 이마에 주름은 하나도 없지만 눈썹이 완전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눈 뜨는 걸 너무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톡스가 사실은 눈처짐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물론 보톡스는 제한적인 시간 내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돼요. 원래대로. 근데 만약에 보톡스 그러니까 그래도 6개월은 가거든요. 그 6개월이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기니까 6개월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술을 그러니까 이 6개월을 충분히 기다릴 수가 없고 너무너무 불편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제 친구도 그랬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그 연락 와가지고 3월 달에 겨울엔 바쁘니까 오지 말고 저기 3월 초에 그 3월 달에 했잖아. 네. 그래서 3월 달에 해서 아주 만족했어요. 네. 그래서 네 히딩크 아니고요. 네, 미스터 박님 이 히딩크 아니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미국에 하여튼 약간 뭐 저기 방송 많이 하고 엔터테이너래요. 그래서 네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미국 그 성형외과 선생 유튜브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뭐 눈꺼풀 피부 처짐 또 뭐 네, 이제 눈꺼풀 피부의 처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눈꺼풀 피부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쌍꺼풀이라고. 예. 그래서 쌍꺼풀 하면은 되게 어색해지고 그 일명 아줌마 쌍꺼풀이고 쌍꺼풀 해가지고 어색한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일단 이 쌍수를 하면 어색해지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쌍꺼풀 자체를 뭐 특별하게 잘못해서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보통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쌍수를 하면 어색해지는 이유는 이 라인 때문이 아니라 상안검을 보통 같이 진행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쌍꺼풀 자체만 하는 경우라기보다는 피부가 같이 처지기 때문에 저희가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쌍꺼풀 라인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쌍수를 하면 어색해지는 거는 상안검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두툼한 위에가 이제 두툼하게 보이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어색해진다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눈이 사실은 50대 후반 정도가 되면 사실은 대부분 기능적으로 불편하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성룡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저렇게 이제 처지고 수술하신 거죠. 내가 얼마 전에 봤더니 수술하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쌍꺼풀에서 쌍꺼풀 있는 쪽은 걷어 올렸는데 그 눈의 앞쪽 부분에도 큰 주름이 있고 또 눈의 뒤쪽 부분에도 큰 주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쌍꺼풀을 해서 굉장히 어색한 쌍꺼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까봐 남자분들이 수술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고령이면 이렇게라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성형외과 의사인 제가 보더라도 이런 식의 쌍꺼풀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은 이러고 나서 뭐 화장하고 뭐 그러시는데
많은 남자분들은 이런 거는 뭐 눈이 처져서 불편할지언정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쌍꺼풀을 그러니까 눈 처짐을 개선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사실은 바로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이렇게 어색한 쌍꺼풀을 안 만들고 어떻게 하면 눈 처짐을 개선하느냐. 그게 이제 곽 원장님이 이제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여기도 그렇죠.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외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분도 저기 이연걸이 이렇게 늙었어요. 그렇죠? 이연걸이 이렇게 이연걸 지금 보면 안경 쓴 이유가 쌍꺼풀 한 거 지금 가리려고 지금 안경 쓰고 좀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 바깥쪽도 많이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은 많은 남자분들 특히 좀 사회적으로 활동이 뭐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미스터 방님 4년 전 눈썹 밑 거상했는데 눈 형태가 이상해졌어요. 예, 맞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눈썹 밑 거상이 바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눈썹 밑 거상은 전체적으로 당겨주는 그 이마 거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마 전체적으로 당겨주는 그런 방법하고 달리 눈썹 밑 거상하면은요 눈에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눈매가 약간 부분적으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교정을 해서 그러니까 눈썹 밑에서 올려주고 이 눈매를 같이 좀 교정해주는 방법이 꼭 필요하고요. 저거 너무 많이 눈썹 밑 거상해서 눈 형태 이상하신 분들 꽤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우리가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왜 하셨어요? 아, 네.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눈 처짐하면 상안검 수술이라고 이제 이 예전부터 다들 이제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넣었는데 눈 처지는 방법을 교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안검 수술이라는 이 말이 눈 처졌을 때는 상안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눈 처지는 게 상안검 수술뿐만이냐 이런 이제 시작으로 제가 이렇게 글을 넣어놨고 일단 제가 상안검 성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상안검 성형술은 이렇게 눈꺼풀 위쪽에 있는 피부를 처져 있는 피부를 절제해내는 것을 상안검 수술이라고 저희가 일컫습니다. 그냥 쌍꺼풀은요? 그냥 쌍꺼풀은 이제 피부 처지는 거를 제거하지 않고 라인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일반 그러니까 쌍꺼풀이라고. 피부를 잘라내는 거 그리고 피부의 처진 부분을 잘라내는 게 상안검 성형술. 네네. 근데 이게 용어가 되게 재밌지 않아요? 상안검 성형, 상안검이라는 거는 윗눈꺼풀. 윗눈꺼풀이란 뜻이고 성형수술이라는 건 성형술인데 왜 상안검 성형술이라고 그랬을까? 저도 그거가 궁금합니다. 나 이게 뭐냐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까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지금 그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나 또 트럼프 이런 분들 지금 굉장히 고령이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상안검 성형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눈처짐의 제일 스탠다드 치료가 상안검 성형.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딱 치는 거. 이게 눈꺼풀에 쌍꺼풀 있는 부분에 피부를 오려내는 게 바로 상안검 성형이고 전통적으로 눈처짐 하면 바로 이 상안검 성형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 수술 어디서부터 했어요? 왜 서양에서부터 했잖아요. 서양 사람들 다 쌍꺼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이라는 거하고 구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리드 그러니까 안검 성형을 한다는 거는 곧 나이든 네. 눈처짐을 개선한다는 거지. 네. 다른 거는 없지. 원래 쌍꺼풀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수술이라는 건 없지. 기껏해야 이제 안검하수 네. 그런 거니까 상안검 성형술이라는 거는 그 서양 기준으로 보면은 그거는 딱 하나 그냥 나이가 드셔서 된 노화에 의한 눈처짐을 개선하는 효과
그거뿐이지 사실은 다른 수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안검 성형술, 그러니까 어퍼 블레파로플라스티가 그냥 곧 나이 들어서 눈처짐 개선하는 걸로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이 일반 쌍꺼풀이라는 건 거의 할 일이 없잖아요. 네. 심지어는 흑인들도 쌍꺼풀 다 있고 쌍꺼풀 없는 인종은 사실은 그 아주 동북아시아의 일부 그 황인종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우리가 황인종이라고 해도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태국 사람들, 말레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쌍꺼풀 다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안검 성형을 그러니까 우리가 처짐을 개선하는 수술이라고 일컫게 된 이유가 서양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이런 거를 쌍꺼풀이 없었던 동양 사람들이 동북아시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뭐 저기 그 이현걸 뭐 성룡 이런 분들처럼 원래 쌍꺼풀이 거의 없거나 낮은 분들을 저렇게 어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빅토리아 김님 나이 들면 코도 처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제 생각에는 코는 사실 눈꺼풀처럼 처짐 자체가 뭐 심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도 조금 뭐 우리 몸은 언제나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있겠지만 아주 크게 변화가 있을 정도로 처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처진다는 게 어디가 처지냐면요. 우리 신체 중에서 고정돼 있는 데는 거의 처지지 않아요. 나이 들면서도 고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콧대나 또 턱끝 같은데 턱끝 또 이런 부분 광대 요쪽 부분 이런 데는 거의 처지지 않죠. 네. 근데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볼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주고 눈썹 이렇게 막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파트 그 모바일 파트들은 그 항상 처질 위험이 있어요. 근데 코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코의 이 끝부분은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거든요. 웃을 때마다 우리 표정 지을 때마다 코 아래쪽 부분은 입술과 더불어서 인중과 입술과 더불어서 움직이니까 나이가 들면서 눈처짐이나 볼처짐처럼 심하진 않지만 코끝도 처져서 왜 뭐 저기 있잖아요. 왜 그 마귀알몸 코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 마귀알몸 우리 저기 마귀알몸 코를 보면은 그게 코끝만 처져 있잖아요. 이렇게 네. 코끝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끝만 움직이거든. 콧대 위쪽 부분 안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코끝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눈처럼 볼처럼 많이 처지진 않지만 처지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 그렇게 네. 그래서 상안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설명. 네. 그래서 이제 사진과 같이 굉장히 많이 처지신 이제 사람들은 상안검 수술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제 친구예요. 이게 아까 1월 달에 연락 온 제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가 그렇게 사실 많이 처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저 그렇게 바깥쪽에는 저도 처졌지만 저도 이제 시야에 불편을 줄 정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사실은. 예. 근데 내 친구는 이렇게 처졌단 말이에요. 이게 보톡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톡스 때문에 이렇게 처져 있고 눈 뜨는 게 너무 불편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쫙 올리는 방법을 이제 가지고 이제 뭐 6개월 기다리면은 뭐 많이 좋아지겠지만 그때까지 일상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또 할 때가 뭐 거의 다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결정했죠. 네.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지신 남성분들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 다음 사진처럼 이제 눈매가 굉장히 좀 이제 사나워지기도 하면서 부자연스럽게 위가 이렇게 두툼하게 되는 수술을 하신 분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조금 상안검 수술을 고려는 하시되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눈 보면 눈은 이 앞분이랑 다른 분이긴 한데
눈 자체는 커진 것 같아도 이제 눈꺼풀 위쪽에 있는 피부가 굉장히 두툼하게 내려와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이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게 지금 제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 제 친구 이렇게 수술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딴 데서 이게 지금 상안검 성형을 한 거예요. 근데 상안검 성형 치고 상안검 성형이 사실은 이런 형태가 돼요. 사실 그래서 상안검 성형으로는 이렇게 그 눈동자 시야를 확보하는 거는 그렇게 그럭저럭 괜찮은데 실제로 이렇게 바깥쪽에 처짐, 눈의 바깥쪽 이렇게 지금 보면은 눈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처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좀 여기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상안검으로 잘 개선이 안 되고 수술하고 나서 좀 모양이 안 예쁜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안 예쁘다기보다 이제 남자분들 어색한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 친구는 바로 이 상안검을 한 게 아니라 상안검 성형한 게 아니라 아까 그 앞쪽에 나와 있던 눈썹 밑에서 올려주고 지금 아까 지금 말씀 덜 드렸는데 지금 피부를 쌍꺼풀 라인에서 잘라주는 게 상안검 성형이고 피부를 눈썹 밑이나 이마 쪽에서 끌어올려서 이 눈꺼풀을 들어 올려주는 게 바로 그러니까 이 눈썹 밑에서 리프팅하거나 이마 쪽에서 올려주는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근데 아까 눈썹 밑에서 하고 나서 눈매가 어색해지셨다고 그랬잖아요. 미스터 방님, 예? 미스터 뱅님.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눈썹 밑만 이렇게 끌어올리면 말이죠. 눈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눈의 앞쪽 부분에 동그란 눈매가 이렇게 길쭉하게 당겨지면서 어색한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의 앞쪽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눈매를 이렇게 좀 약간 둥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친구는 나중에 그 결과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어색하게 된 경우죠. 그리고 눈꼬리 많이 처지는 이유가 아까 저랑 디스커션 했죠. 예. 이제 눈꼬리 뒤쪽이 많이 처지는 이유는 네.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눈썹을 올리는 근육이 네. 이 눈썹 위에서부터 이마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바깥쪽은 근육이 없습니다. 바깥쪽은 근육이 없고 있더라 좀 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눈이 내려가는데 바깥쪽은 근육이 없어서 점점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올리려고 해서 가운데 쪽은 더 튼튼하게 올라가고 뭐 눈꼬리 자체가 굉장히 눈썹 자체가 가운데가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바깥쪽은 점점 처지게 되는 양상을 보여서 눈꼬리 쪽이 눈썹도 처지고 피부도 이완되기 때문에 좀 많이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마 당겨주는 근육이 가운데가 세고 바깥쪽은 약하니까 나 진짜 사실 아까 처음 듣는 얘기였어. 네.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하면은요. 예. 가운데는 이마 당기는 힘이 세고 이 옆쪽은 약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전체적으로 하방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제 늘어나니까 우리는 리액티브하게 네. 반응성으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마를 당기는데 바깥쪽엔 근육이 약해서 덜 당기고 안쪽은 많이 당기니까 바깥쪽이 이렇게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눈꼬리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근데 이제 바로 그게 아까 상안검 성형을 하고 나서 제일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원래 사실 진짜 워낙 이분이 잘생겨서 그렇지 사실 뒤쪽 부분이 보세요. 뒤쪽 부분이 막 처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네, 이거 100% 이제 상안검 성형 하신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상안검 성형 하신 거죠. 이게 상안검 성형이 이 앞쪽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는데 이 뒤쪽 부분, 눈의 뒤쪽 부분,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나이가 드시면서 바깥쪽이 더 많이 처지는데
물론 바깥쪽 처지는 거는 사실은 시야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냥 기능적으로는. 그래서 그치만 모양으로는 이렇게 바깥쪽이 이렇게 축 처져서 그 나이 들어 보이는 사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눈이 내려가도 안 예쁜 게 아니라 너무 내려가면 그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많이 내려가 있는데 이게 피부가 바깥쪽이 내려가면 정말 조금 그거는 어색하죠. 특히 여기 보면 눈 앞쪽 부분은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이 상안검에 의해서 눈 앞쪽 부분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갔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앞쪽 부분은 이렇게 하나도 거의 안 처지셨잖아요. 근데 바깥쪽은 이렇게 처지니까 더욱더 이 불균형이 눈에서 그러니까 좌우 불균형 아니고 앞쪽 부분하고 뒤쪽 부분하고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쪽을 충분하게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그 뒤쪽 부분을 충분하게 올리는 방법이 눈썹 및 리프팅이나 이마에서 거상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그런 식으로 성형 수술 특히 눈 처짐을 개선하는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갔죠. 특히 남자분들한테는 이런 큰 쌍꺼풀을 만들면은 이게 서양인이니까 원래 큰 쌍꺼풀이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동양 사람들한테 아까처럼 이 앞쪽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이런 쌍꺼풀을 하면은 이러고 사회생활 하시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꼬리를 잘 걷어 올리고 그러면서도 쌍꺼풀은 거의 잘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게 남자 눈처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눈처짐 바깥쪽의 눈처짐이 심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특히 남자 라인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리신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림을 아주 간략하게 좀 그려봤는데 우리 이 속눈썹이 있는 이쪽 피부 가장 얇은 피부랑 이제 저희가 눈썹 쪽으로 올라가면서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지는데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 속눈썹이 있는 가장 얇은 피부랑 이 눈썹에 있는 피부랑은 두께 차이가 약 4배 정도 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요 피부하고 이 쌍꺼풀 있는 이 피부하고 이 위에 있는 피부하고 차이 두께가 4배 정도. 네네, 피부 차이가 한 4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상안검이라고 함은 요 라인, 이 중간에 있는 피부를 절제하는 게 상안검 수술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얇은 부위랑 위에 있는 두꺼운 부위랑 절제하고 나서 만나기 때문에 아까처럼 위가 두툼하니 조금 부자연스러운 이제 눈매를 나타낼 수가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좀 그림을 살짝 그려봤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상안검 하고 나서 이 두꺼워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점점 밑으로 갈수록 얇아지는데 갑자기 두껍다가 갑자기 얇아지니까 어색하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뜻이었구나. 그려봤고요. 네,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상안검을 이제 피부가 많이 처지신 분들을 많이 자르면 아까처럼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부자연스러운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이제 눈썹 밑에 있는 피부를 이제 한 부분에서 많이 절제를 해서 이 눈꺼풀 위에 있는 피부가 아주 연속성을 갖고 두께를 가지면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여성분들보다 피부가 좀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썹 밑으로 거상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아까 저기 눈썹 그러니까 결국은 피부의 연속성, 특히 이제 눈 주변의 얇은 피부의 연속성들이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저기 눈썹 밑 땡기고 나서 눈매 이상해졌다는. 네네. 그것도 이제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피부 처짐이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에 있어서 이제 눈썹 밑 거상만 시행했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눈꺼풀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처진 게 아까랑은 다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피부 처짐이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인터넷에 떠도는 속설 중에 하나가 눈썹 밑에서 눈썹 밑 리프팅을 하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눈썹 밑 리프팅을 하면 효과가 별로 없다. 몇 개월 지나면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여기를 잘라야 된다라는 그래서 어색하지만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 어떤 분이 우리가 미스터 박님이죠. 미스터 박님이 아까 눈썹 밑에 했더니 눈매가 어색해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그 수술 받으신 선생님은 좀 많이 땡긴 거야. 근데 많이 당기면 그렇게 눈매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잘 알겠죠. 그래서 눈썹 밑으로 할 때 상안검이 아니라 눈썹 밑으로 할 때는 그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많이 올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눈썹 밑 리프팅을 하고 나서는 효과가 없다거나 효과가 금방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눈썹 밑 리프팅이 아까도 그 이 쌍꺼풀 라인이나 눈매를 같이 좀 수정을 해줘야 되는 특히 앞쪽 부분에선 수정을 해줘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김희준님, 심종숙님, 김한주님, 네 반갑습니다. 박대인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좀 우리 받고 할까요? 그래서 원빈도 눈 2개, 나도 눈 2개. 네. 눈밑 지방 재배치랑 쌍수하면 확 젊어진던데 어떠신가요? 아, 네. 그렇다고 특히 눈밑 지방 재배치는 정말 확 젊어지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아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쌍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아니 쌍수를 한다고 해서 뭐 나이가 젊어져 보이는 거 아니고 사실은 눈밑 지방 재배치나 쌍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뭐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눈밑 지방 재배치에서 그 앞광대 부분의 그림자 다크서클이 완화되고 또 쌍꺼풀을 해서 지금요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수술 후 장면을 보면은 눈빛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보이고요 수술 전에는 눈빛이 없죠. 눈빛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눈에 이렇게 그 위에 처짐이 내려와서 눈을 직접 가리지 않더라도 마치 이 모자의 챙처럼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은요 눈동자에 그림자가 져서 눈빛이 없어져요. 근데 이걸 위쪽으로 걷어 올리게 되면 쌍꺼풀이 생기지 않더라도 눈동자로 눈빛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빛이 지금 생긴다고요. 보면은 이게 사진에 따라서 잘 나온 사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진도 있고 그런데요. 대부분은 지금 눈동자를 보시면은요. 눈동자가 이전보다 반짝거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전후 사진 몇 가지를 보시면은 그러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좀. 근데 대부분은 바로 눈빛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눈처짐이라는 게 결국은 눈빛을 좀 더 밝고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보여주는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잘라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수술할 때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 눈빛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최고야님 안녕하세요. 어릴 때 한쪽이 쌍꺼풀이 없어서 풀을 발랐더니 한쪽 피부가 많이 늘어나서 짝짝이 눈입니다. 쌍꺼풀이 두 쪽 다 있는데 부자연스러워요. 한쪽만 수술해 주시나요? 이거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네. 쌍꺼풀을 한쪽만 할 수 있는지 그런 건데 네, 한쪽만도 가능합니다만 이제 그거는 상담 와서 봤을 때 양쪽을 같이 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에는 양쪽을 같이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도 수술은 가능합니다. 최고야님이 아마 쌍꺼풀이 없어서 풀을 발랐더니 피부가 늘어난 게 아니라 쌍꺼풀이 없으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피부가 더 많이 처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고 뭐 사실 근데 우리 눈이 양쪽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이 두 쪽 다 있는데 부자연스럽다. 근데 그러면 한쪽이 많이 그러니까 두 쪽 다 있는데 두 쪽 다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 풀 많이 바르고 쌍꺼풀 없어서 풀 만들어진 부분이 부자연스럽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한쪽만 수술해도 괜찮죠. 네. 빅토리아 김님, 엔도타인 이마거 상술은 큰 수술에 속하나요? 수술 자체는 큰데요. 우리 곽도훈 원장님은 금방 잘해요. 한 40분, 50분이면은 끝나서 사실은 보통 우리 눈썹 밑을 수술하는 거는요. 작은 수술이거든요. 근데 꼬매는 거 예쁘게 꼬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수술만 한 4, 50분, 거의 1시간 걸리거든요. 엔도타인이 더 짧아요. 이마거상술이. 근데 물론 이마거상술은 수술이 조금 더 넓죠. 그렇지만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술 시간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봉합이거든요. 이 봉합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도타인 내시경 거상술은 크면서도 수술은 짧게 걸리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복 기간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마가 넓어져. 그래서 이마가 너무 넓은 분들은 하기가 좀 어렵고 탈모가 막 진행된다 이런 분들은 조금 우리가 그 남자분들 그러니까 남자분들 수술에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마를 올리는 게 제일 좋은데 남자분들이 이 제일 문제가 당연히 그 헤어라인도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적용이 어렵다는 거죠. 그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냥 눈썹 및 리프팅하고 우리 눈매 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죠. 김소유님, 나이가 들면 눈의 가로 길이가 쪼그라드나요? 나이가 들면은 사실 가로 길이 자체가 쪼그라든다기보다는요. 일단은 위쪽 눈꺼풀이 내려오기 때문에 바깥쪽이 안 보여서 조금 작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 눈꺼풀을 싸고 있는 그 인대가 나이가 들면은 조금 밑으로 처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눈이 좀 동그랗게 보여서 가로 길이가 좀 작아 보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진도 나가지. 그래서 이제 다 이거는 이제 눈썹 및 거상 이제 심하지 않은 분들에서 눈썹 및 거상을 하신 분들의 사진이고요. 지금 여기서요, 눈썹 및 거상하면 흉터 많이 보일까봐 걱정하시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흉터가 있는데요. 눈썹이 남자분들이 비교적 눈썹이 이제 좀 또렷하신 편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눈썹 밑에서 라인이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속쌍꺼풀도 같이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눈빛 완전히 쨍해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눈썹 밑하고 이마 내시경은 우리가 이제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이마 내시경으로 당기는 거는 이마가 넓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이마 그러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네. 무서운 수술이니까 그냥 눈썹 밑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빛이 이 눈썹 밑하고 속쌍꺼풀 라인 잡고 눈빛이 쨍해지는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잘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남자분. 네. 또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제 눈썹 및 거상으로 피부가 아주 심하신 분들을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눈썹은 이제 흉터를 눈썹 밑에 숨겨야 되기 때문에 이 앞쪽은 많이 절제를 하려면은 이 눈썹 바깥으로 나가니까 앞쪽은 흉터가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깥쪽이 많이 처지기도 하고 이렇게 피부를 절제하게 되는데 우리 눈 위에는 기본적으로 알륜근이라고 하는 근육 때문에 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피부를 많이 잘라내게 되는 경우에는 이 결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심하게 당겨지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미스터 박님이라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 피부를 많이 자르는 경우에는 요 원래 갖고 있는 주름, 요 결이 너무 심하게 당겨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전에 쌍꺼풀이 있으셨던 분들은 절개를 하거나 매몰로 다시 라인을 잡아줘서 결을 조금 다시 맞춰주는 게 좋고요. 뭐 앞쪽에 너무 피부 심한 게 남아 있다고 한다면 뭐 이쪽 앞쪽을 절개해서 조금 피부를 같이 제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썹이 거상하고 부자연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절제 범위가 좀 많으셨던 분들의 특히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눈썹 밑만 단독으로 할 경우에 그 좀 제대로 많이 올린다 싶으면은 항상 눈매가 어색해지는데, 그러니까 이에 대한 교정을 같이 해야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이렇게 유의하셔야 되고, 특히 남자분들은 쌍꺼풀을 거의 안 하거나 아니면 속쌍꺼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면에서 좀 꼭 좀 그냥 눈썹 밑만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어색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원장님 친구분이신데 네. 눈썹이 거상하고 네. 이제 쌍꺼풀을 굉장히 작게 해서 아주 얘들 좋은 더 작아질 거예요. 이게 지금 2달 됐는데요. 이제 확 묻힐 거거든요. 이제 시간 지나면은 거의 느끼지 못하지. 속쌍꺼풀로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3월 5일 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아마 5월 4일 날쯤 찍은 사진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속쌍꺼풀로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속쌍꺼풀이 됐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하얀 거 눈 밑에도 조금 이제 하는 김에 같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점점 지금 이제 과도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요 이분 지금 이게 한 3개월 정도 되신 사진인데 사실 바깥쪽 부분 많이 올라갔죠. 이제 속쌍꺼풀 만드느라고 사실 더 올리면 좋았겠지만 사실은 더 올리면 쌍꺼풀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쌍꺼풀을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속쌍꺼풀을 만들거나 거의 아니면 무쌍을 만들어서 남자분들은 눈썹 밑으로 올리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헤어라인이 꽤 너무 후퇴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에 의한 엔도타임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상안검 성형을 하시는 경우는 사실 요즘은 거의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아직도 이제 그렇게 그 방법을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전통적인 방법이고 저도 한 7, 8년 전에는 다 그런 식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 이전에 뭐 지금도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중에서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안검하수 때문에 수술했다 그러는데 안검하수가 아니라 눈처짐인 거죠. 이게 안검하수가 아니라 이 눈이 처진 거, 안검하수하고 눈 처진 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검하수가 때문이 아니라 눈 처짐 때문에 뭐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이런 분들 많이 하시죠. 안검하수 나이 들면서 생기는 경우 어떤 경우 있는지 한번 설명. 뭐 안검하수가 네. 이제 생기는 거는 사실 진짜 안검하수는 이제 눈꺼풀 뜨는 힘이 약해져서 눈을 잘 못 뜨시는 게 진짜 안검하수인데 대부분들 이제 눈을 잘 못 뜨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눈 자체를 못 뜬다기보다는 피부가 너무 많이 처져 내려와서 눈이 잘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리다 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눈을 잘 못 뜬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눈꺼풀이 처지거나 아니면 눈썹이 처져 내려오는 경우가 이 눈 뜨는 힘 근육 자체가 약화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저는 얼마 전에 제 수술을 하신 건데 이제 재수술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시냐면 이 눈처짐 수술하고 나서 인상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눈처짐 수술은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안검하수, 그러니까 눈매 교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부릅뜨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부릅뜬다는 게 우리가 눈 뜨는 근육을 위쪽으로 더 크게 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매 교정을 한다는 게 바로 눈을 더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거니까 당연히 눈두덩은 그 눈을 크게 뜨는 만큼 앞쪽으로 불룩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처짐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 인상은 굉장히 강해졌다. 그 사진을 내가 꼭 쓰고 싶었으나 그분이 그 원치 않으셔서 근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사실 눈처짐 수술하고 나서 어색한 경우는 많이 있는데 사나워 보이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눈처짐을 안검하수로 오해를 해서 눈 뜨는 근육을 위쪽으로 확 당겨 버리는 거예요. 확 당겨 버리면 눈두덩이가 불룩해지면서 인상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 원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 눈하고 눈썹 사이 이게 눈썹 밑 처짐, 눈썹 밑 리프팅 하면은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눈하고 눈썹 사이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특히 남자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들 이 눈썹과 눈 사이가 원래도 조금 가까우신 분들이 요거 하면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좁아지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 중간에 있는 남아있는 피부를 절제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피부가 늘어난 게 없거나 그런 경우에 당겨지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남는 여분의 피부를 절제하기 때문에 눈썹 사이 간격은 좁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진처럼 이렇게 처진 피부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이가 조금 좁아지는 느낌은 날 수 있겠는데 이 원래 눈 경계부와 눈썹 사이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눈 처짐을 개선하면은 눈하고 눈썹 사이는 사실은 좀 좁아지긴 해요. 왜 좁아지냐면 눈 처짐이 있었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눈썹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눈썹을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안검하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눈썹 안검하수에서도 항상 안검하수 환자분들을 보면 눈썹이 이렇게 확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눈처짐을 개선하고 또는 안검하수를 개선하고 나서는 이마가 원래 상태로 이 눈썹이 원래 상태로 촥 내려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눈하고 눈썹 사이는 가까워지지만 그거는 정상적이 된 거죠. 오히려 이전이 지나치게 넓게 된 거죠. 그 사실은 그렇게 좁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눈하고 눈썹 사이는 항상 과잉의 피부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자른다고 그 사이가 가까워지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 눈썹 자르면은 내가 그 굉장히 어색하게 된 외국 그 환자들 보면은요. 진짜로 여기가 그 눈두덩이 이렇게 확 올라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서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를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눈처짐에 보통 그 눈하고 눈썹 사이에 있는 피부의 여유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하게 되면은 절대로 눈하고 눈썹 사이가 가까워져서 문제가 되는 정도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정말 눈하고 눈썹 사이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저는 안 받는 날이 더 적어. 그 질문을 안 받는 날이 더 적어. 그러니까 맨날 이걸 그래서 이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흉터, 눈썹 밑에 흉터. 눈썹 밑에 사실 눈썹 밑이라는 남자가 흉터나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제 눈썹 밑에 저희가 이제 눈썹 바로 밑으로 이 절개를 따라서 절개를 넣는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완전히 없어지는 흉터라는 건 없고 우리 안화뼈는 이제 다른 뼈에 비해서 푹 튀어나와 있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조금 그늘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눈썹 밑에 맞춰서 절개를 넣기도 하고 그 그늘진 부분에 흉터가 생기게 되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안 보인다고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나중에 흉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네. 흉터가 한 번 생긴 흉터가
없어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눈에 띄지 않아서 저희도 일부러 찾지 않은 한 그게 찾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흉터를 완전히 헤어라인 안쪽으로 가리는 이 내시경으로 이마 당기는 게 훨씬 더 이 눈처짐에는 더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적용할 수 있어도 무섭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무섭잖아.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은 또 이제 흉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거를 그쵸. 간혹가다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요. 요 앞쪽에 이 흉터예요. 이게 지금 요 앞쪽에 눈썹 밑으로 한 흉터거든요. 이게 눈썹 밑은 앞쪽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저게. 그래서 눈썹 밑은 주로 바깥쪽, 그러니까 그 눈동자보다 눈동자의 안쪽 마진보다 바깥쪽,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 정도에서 절개가 더 가면 안 되거든요. 이 앞쪽 부분 보면 이렇게 흉터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뒤쪽은 거의 흉터 없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쪽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눈 앞쪽 부분은 그러니까 눈매 교정이나 쌍꺼풀을 조절해서 해결하고 바깥쪽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이 눈썹 밑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게 네, 원래 이제 눈썹 밑에 이제 엔도타인 내시경도 이제 충분히 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남자분들이 뭐 무섭게 이마까지 해. 또 네. 머리도 안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눈썹 밑 하는 방법이고 또 눈매 교정하는 방법이니까 그 방법에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 또 많이 들어왔는데요. 또 내일 정리해서요. 내일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